자, 오늘도 이제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고민이시라는 따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헬프미 탑 카운슬러 지금부터 플레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타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이제 엄마가 이 종교를 너무 믿고 이제 가정까지 이렇게 내팽개치고 이게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화로도 이제 안 되고 해서 고민이라서 이제 성당을 믿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절 아이고. 그 지금 믿고 계시는 거는 또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계속 바뀌시는군요. 아이고. 종교가 가족까지도 이렇게 버릴 수도 있구나. 가족까지. 되게 종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네, 저희가 사연 들어봤는데 네. 종교로 인해서 현재 따님과 어머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특정 종교가 아니라 뭐 성당, 보살, 절, 교회까지 그냥 다 한 번씩은 다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바뀌는 거 이것도 조금 보면 근데 종교에 대한 좀 편견이 없으신 것 같긴 그게 하죠. 편견이 없는 게 맞는 네.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어떤 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이단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이래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네, 그런 많습니다. 거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쭉 다른 종교를 가지면서 이렇게 네. 하는 경우는 조금 특이한 상황 특이하죠.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딸이 직접 사연까지 줄 정도라면 사실은 대화로 풀 수 없을 정도로 가지 않았나. 가족을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종교 개수의 문제보다는 심리적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엄마가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성당에서. 네, 성당을 믿으셨고 초등학교 한 4학년쯤 이제 엄마가 동네에 그 무당인 거죠? 무당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천주교에서 무당으로 무당으로 가는 게 가기 쉽지 쉽지 않은데. 않은데요. 엄마, 우리 이제 집 가자. 와, 신당을 좀 청소까지. 뭐 청소도 하시고 막 그런 거기서 이제 잡다한 심부름도 하고 딸이 왔는데도 지금 뭐 본체만 차고 가시나요? 완전 깊게 빠지셨구나. 집에 가서 아빠 밥 좀 차려드리고 청소하고 있어. 누구 옷을 다림질 하시는 거지? 저희가 자식인데 이제 그 무당 자식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아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시고 아우, 너무. 그러니까 엄마를 뺏긴 거네. 그러니까. 애들 아빠가 동자신 옆으로 가겠어. 곧 죽어. 어? 아이고 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또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겁나죠. 심리적으로 이게 네. 매여 있는 거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맞아요. 신이 노하셨어. 달래드려야지. 굿밖에 없어. 굿해야 돼 당장. 굿이요? 예 해야죠. 굳이 돈이잖아요. 아 엄청 비싸요, 그치? 이제 아빠가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굿을 뭐 해야 된다면서 그때 굿도 하고 또 굿하는데도 뭐 몇 천만 원씩 쓰시고 그러셨거든요. 딸이 봤을 때 진짜 엄마가 저러고 있으면 이해 안 되지. 금전적으로 또 너무 또 무리한 게 요구를 하는 곳들도 좀 그렇죠. 있죠. 예, 일부. 금전이 기준이에요. 네. 사기가 되냐 안 되냐 기준입니다. 예. 내가 새로 신전을 꾸미려고 하는데 돈이 아주 조금 부족하네. 제가 가진 게 얼마 없는데. 괜찮아. 성의만 있으면 되지.
보증을 보증을 줬다고요? 야. 아, 가진 게 없다니까 괜찮다는 게 나는 안 받는다는 줄 알았더니 보증을 썼거든요. 그 부당한테 엄마가 보증을 써줘서 이제 집도 날리고 집을 1, 2천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몇 억? 날리게 됐으니까. 심각해요, 심각해. 저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금방 갚을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저 집에 빨간 딱지 붙은 거 봐요. 어머 어떡해요. 아, 빨간 딱지. 진짜 저거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제일 제가 아끼는 이제 보물함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빨간 딱지를 딱 붙여져 있는 걸 보고 아 그때부터 이제 좀 아유 이렇게 세상에.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엄마, 이게 다 뭐야? 여보세요? 오랜만이지? 저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 이 어머니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말에 계속 현혹되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지시받는 게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님께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되게 자존감이 좀 네, 낮으신가라는 오히려 고민이 피해자에 좀. 가까우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 전혀 본인은 불안정한 그렇게 상태인 것 인지하고 같아, 있지 심리적으로. 않고. 몇 년 후? 야, 그럼 계속된 돈을 저런- 계속. 얼마 안 돼요. 이제 뭐야? 잠깐만 저기 야. 믿는 분이 바뀌었어. 아이고 보살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보살님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절을 다니시는데 뭐 절에서 뭐 구출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절에서 무슨 구출하냐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이제 잡심부름 같은 거 하고 또 거기도 아침마다 가서 뭐 손님 맞이하고 차 내오고 뭐 돈도 안 받고 무급으로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또 절에 가서 그 무당집에서 했던 행동을 절에 가서. 그대로 하는 예. 거예요. 저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음을 듣고 메시지를 전화 안 받는다. 스님이 돈 가져가서 지금. 스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이거 들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제 거기도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저희한테 말은 안 했고 이제 굿한다 하고 이제 돈 받고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 정도 이렇게 되면 어렸을 이제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 약간 트라우마로 좀 남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릴 때는 엄마의 품과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엄마 아예 보니까 딸한테 관심조차 없어요. 야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화로도 풀 수 있는 거지만 지금같이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 뭐 사기를 당하거나 집에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종교 문제로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혼 사유 중에 이렇게 종교 때문에 가정을 뭐 등한시하거나 과다한 헌금 같은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믿었던 다양한 종교들 때문에 가족들도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종교를 믿으셨다고. 또 믿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잘 있다가 이제 종교를 안 믿고 계시다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맨날 나가요. 일주일에 한 5일, 6일 이렇게 나가는데 가서 무급으로 이제 교회 청소하고. 어머니 자체가 뭔가를 본인이 헌신하시고 뭘 이렇게 하셔야지 뭔가가 마음이 좀, 편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의존증으로 보이거든요. 의존증이라는 게 보편적으로는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의존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이렇게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의존증에 볼 수 있는.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저런 걸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면 뭔가 나에게 온다라는 오지 않고 계속 지금 뺏기시니까. 돈 주고.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나쁘다. 정말 나쁜 거죠. 네, 여보세요? 엄마, 또 교회야? 교회 왔지. 목사님 방 청소하고 있어. 아, 아니 힘들게 그걸 왜 해? 그냥 예배만 보라니까. 야,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신경 꺼. 돈 안 날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 갑자기. 뭔가 갑자기. 아니 엄마, 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난 엄마 걱정되니까 지금. 엄마? 엄마!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아,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저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으시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본집에 내려갔는데, 제가 있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 집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집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 집사님이시죠? 당장 나가. 아, 제가 어제 밤새 운전을 좀 해가지고 좀 쉬고 있었거든요. 나가라고. 어른 말이 웃음니? 나가라고. 남의 집에서? 아니 여기 저희 집이에요. 집사님이 뭔데 나가라 말아 그러세요? 나갈 거면 집사님이 나가세요. 아니 어린 게 싸가지가 없어. 저렇게 얘기한다고? 무서워. 엄마, 이 사람 뭔데 나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나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무단 침입 아니냐. 아주 망나니를 키웠네. 어머. 사탄을 키웠어. 왜 엄마를 미치세요? 당장 나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나가. 네가 나가라고. 네가 나가라고. 아, 이거 지금 드라마 아니죠? 아우 답답해. 아,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엄마.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배신감이 확 느껴졌죠. 이게 내가 아는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울컥하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시는군요. 많이 빠지셨네요.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도 한 한두 시간 있다가 그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갔어야지. 왜 어른 말을 안 들어?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치료가 필요하시구나. 아우 너무 답답해.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어떡해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냥 뭘 그렇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우리도 안 되는데 딸은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 이해가 안 되면서 막 눈물 날 것 같아. 그럼요. 엄마가 이제 다음날 돼서 교회를 갔다 오더니 또 뭐가 세뇌가 됐는지. 너 집에서 나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가. 엄마.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나 이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집을 이제 나왔죠. 나가라고 하니까 못 견뎌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조종을 잘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잖아요. 네, 이간질 사이비 종교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일반적인 교회로 좀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네.
자세한 얘기는 교회의 모르겠지만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머니와 집사님과의 관계의 그렇죠. 문제인 예. 것 종교의 같아요. 문제가 아닌 것 네.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요. 근데 이상한 장문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문자로 저한테. 문자로 난 네가 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다. 네가 이렇게 크라고 내가 널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야. 내가 널 잘못 킨 것 같다. 뭐? 넌 왜 이렇게 큰 거니? 좀 뭐 잘못 키우니 뭐 이렇게 막 문자가 오길래 계속 연속으로 그렇게 오길래 제가 엄마를 차단을 시켰어요. 아이고. 엄마 같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실제로 어머니가 사연자께 보내신 문자 내용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장문에 어떤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내 딸이 아닌 괴물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라는 말까지 하시. 근데 저런 내용을 실제로 보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저렇게 장문의 문자를 쓰면서라도 생각이 정리돼서 네. 아 이거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진짜 확신에 가득 찬 저런 문자를 보니까 섬뜩하네요. 너의 모습에서 괴물이 보인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상태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보면이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같은 패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만 바뀌고 있지 이 어머니 거기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버리기 때문에 딸을 단절시키는 그런 자식도 이렇게 큰일이다.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오빠한테도 얘기를 했죠. 이제 아빠 말로는 자꾸 교회에서 엄마를 세뇌를 시킨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에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시킨대요. 아빠는 그 심각성을 아는데 더 이상 뭐 말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아마 다 힘들 거예요. 아마 뭐 설득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했었는데 이제 소용이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엄마만 이 지금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 가족들의 문제인 걸 알고 있지만 엄마 본인 스스로만 지금 나는 정상이고 나는 괜찮은데 너네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빠도 화가 났죠. 아, 그 집사 미친 거 아니야? 아, 왜 엄마는 미친 사람 옆에 붙들려 있는 거야? 아, 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나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너도 엄마 알잖아. 너도 그만 놔. 그치, 해줄 수가 없지. 없어, 저럴 때는. 그냥 좀 평범한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크게 노력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 먹었던 게 다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엄마랑 연락 끊었는데 그게 나중에 또 후회될 것 같아서 진짜 답답하네요.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어머님의 그릇된 믿음이 가정 경제도 흔들고 가족 전체가 오랫동안 힘든 상황을 겪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전 종교의 우리 관계도 있었지만 이번은 심각한 게 저런 문자까지 보내면서 가족 관계를 좀 해체시키는 모양새거든요. 좀 사이비나 이단 종교의 특징이 딱 그런 겁니다. 딱 거기로 못 들어가게 하고 이쪽으로 소속감을 하게 만드는 그럼 앞에서 우리 계속 얘기했다시피 어머니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욕구, 본인에 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아버님의 심리 상태 그리고 또 이 남매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양육 상태는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마주했을 때 해결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죠. 신이 뭐 하셨어? 아이고 보살님. 아니 엄마.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신경 꺼.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사실은
무조건적인 내 편인 사람이 엄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런 엄마가 이제 너무 다른 곳에 많이 빠져 있어서 혼자서 되게 네.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하셨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언니로서 이렇게 좀 막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 목소리는 그래도 근데 밝으시면서.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이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야 되는 여태까지 30년을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내용을 누군가한테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혼자서 강해져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집을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지금 어머니랑 연락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장문의 문자 저희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네. 문자를 네. 딱 받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요? 그냥 모든 게 다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 대화도 안 되고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번 그 교회에서는 헌금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좀 있으신 건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지금 교회 다니는 곳에서는 얼마를 내고 그런 거는 전혀 저한테 금액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뭐 임플란트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보내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임플란트를 안 했더라고요. 거짓말로. 그래서 이 돈이 또 설마 저는 이제 또 이제 교회로 이제 돈을 냈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장애 등급을 받으셔서 네, 한 달에 이렇게 수당 나오는 걸로 근근히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그 돈에서 뭐 11조라고 하나요? 뭐 돈을 낸다고 하는데 그거를 아빠는 교회 가기 싫은데 이제 끌고 간대요. 일요일에. 아, 또 아버지 모시고 가는군요. 지갑에 있는 뭐 현금 같은 거는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막 복잡스럽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가 조금 멀어지고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머니와 관계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연을 이어갈지 또 이렇게 그냥 인연을 끊어야 될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정말 엄마와 딸 사이가 되고 싶죠. 그냥 엄마를 찾고 싶은 거죠, 내 엄마. 그럼요. 여느 그냥 모녀들처럼 그렇죠. 네, 정말 평범한 그런 가정이 되고 싶죠. 저도 사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 그냥 마음뿐이에요. 나가. 왜 어른 말을 안 들어?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또 우리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몇 가지를 여쭤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머니 결혼 전에 가족 관계가 좀 어떠셨는지. 조금 불우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태어나서 이제 친어머니를 얼굴을 못 봤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고 네.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네. 그 연탄 집게로 많이 맞았다고 매일같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자님의 아버님의 성향은 좀 어떠세요? 많이 무뚝뚝하시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따뜻한 모습보다는 이렇게 많이 싸우고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우리 어머니께서 학대당하는 경험과 또 삶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또 결혼을 막상 했는데 따뜻하지 않은 남편을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지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친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돼요, 사람들은. 근데 그때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우리 어머니 옆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의지하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깝거나 자신이 가지고 가서 몸으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사연자님 과거에 뭐 다양한 일로 이제 그 집안에 빨간 딱지도 붙은 적이 있으셨고요. 또 이번에는 아버지 사고로 인해 나온 보상금마저 다 어머니께서
또 헌금해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우려가 되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돈이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약간 연세 있으시다고 하셨고 몸도 또 편찮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보상금이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 자금인데 이건 꼭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재산 같은 게 누구 명의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한 곳은 공동 명의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부동산은 공동 명의. 네네. 나머지는요? 반반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냥 엄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이 명의 재산을 어머니한테 주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가는 교회에 헌금하거나 뭐 이런 일이 걱정스러운데 이걸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님이 아버지하고 또 오빠도 계시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 같은 거 할 때 좀 우리랑 같이 상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논의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사연자님? 논의는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근데 왜냐면 아픈 곳을 찌르는 거니까. 피하는구나. 네. 풀려고 하자. 그치, 관여하면 또 이제 아버지도 아픈데 상처 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계신데 사연자님이 조금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활에 방해될 정도의 헌금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럼요. 뭐 모든 재산을 자식들한테 상속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일정 부분 주도록 돼 있는 거고 그런 거라면 미리 조금 증여가 가되 다만 이제 그 증여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조건을 좀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사연자님이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좀 같이 했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데 엄마 아빠의 노후 준비를 요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라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딱 좋아요. 저같이 변호사들은 못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재산 얘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돌릴지 또 상속도 문제가 되고 세금도 문제가 세금이 그렇대 이런 핑계를 그렇죠. 대면서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우리 지금 지혜 씨 말대로 제 말대로 하지 마시고요. 지혜 씨 말대로 아주 좀 부드럽게 법률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죠. 가족이죠. 네. 네, 가족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누구도 어머니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능력들만 계속 커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여서 어머니 두고요. 이 아버님과 우리 오빠하고 셋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논을 하셨을 때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4명의 가족이 다 모였을 때 행복하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을 계속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지지를 조금씩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어머니의 심리치료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심리치료센터를 가셔서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해질 방법을 찾자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를 가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받은 그 학대에 대한 치료가 전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자,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사연자님? 조금 더 제가 가족한테 신경을 써서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가족분들과 함께 또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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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결혼 생활 20년 차가 넘은 분이 고민 상담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 탑 카운슬러 지금부터 플레이합니다.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저 너무 긴 세월 동안 늘 조금 갈등이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오손도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같은 것도 별로 못하고 지내고요. 그냥 같이 일을 갖다가 지금 한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주인과 그냥 저는 좀 직원 그랬어요. 상호관계가 항상 이렇게 이런 갈등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삶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이제는 좀 나를 찾고도 싶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살고도 싶고. 일단은 전 25년이라는 말이 너무 막 마음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항상 힘들어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인생의 절반 정도라고 볼 수가 결혼 있는데. 기간 내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게다가 힘든 이제 뭐 건데. 가정뿐만 아니라 일도 같이 하시는 분이라서 네.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진짜 부분이 힘든 있었어요. 건데. 근데 저는 말씀 도중에 일상적인 대화를 한 번도 못 하고 살았다. 아니 부부끼리 25년을 사는데 일상적인 대화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와 저는 얼핏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심상치 않은 부부 생활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25년 동안 이렇게 진짜 일밖에 안 했어요, 저희는. 네, 진짜 뭐 놀러 간 것도 손꼽을 정도로 그러고 1년 365일 뭐 명절에도 5절에만 뭐 시어머니한테만 다녀온 뒤로부터 다시 문 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연중 무휴? 일은 아내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잡일이 많겠어요. 네, 근데 직함은 직원이에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주장이 너무 세고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좀 고지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 대화가 사실은 안 돼요. 아이들하고도 안 되고 저하고도 안 되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아 옛날 사람. 전형적인 옛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무거운 걸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아팠었어요. 막 관절 같은 데가. 한가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 벌써 쓰러져서 죽었어. 아 뭐야 얼른 치우고 저 반찬이나 좀 정리해. 아, 격려를 해주실 모자란 마음이 진짜. 연출인데도 지금 화가 나요. 화면을 보니까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사실 갱년기거든요. 좀 감정 변화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인가.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남편한테는 너무 그런 위로는커녕.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업장에서 재수없게 울고 있어? 아, 참 환장하겠네 진짜. 아이 참. 아내를 만난 게 아니고 직원을 구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 그대로 그죠. 근데 남편은 그런 게 굉장히 이해가 부족해요. 그거는 밥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지금 보니까 사연자분이 처음에 남편을 주인 같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아내분을 직원보다 더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그 표현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배부른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이 남편분께서 공감할 줄 모르는 건지 공감을 안 하려는 건지 저는 그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충격적인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연자분이 망설임 끝에 아주 어렵게 꺼내놓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냥 젊었을 때에는 술을 먹고 오고 그다음에 어떤 부부싸움이 있으면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많이 했어요. 또 불안한데요. 술을 딱 먹고 오면
3, 4시까지는 자기가 3, 4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주사예요. 화났으면 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이러거든요. 그걸 앉아. 아니 쉬어야지 다음날 일을 하죠. 아내가 만만한 거구나.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야, 술을 먹고 왔으니까 아무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말하면은 또 때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야, 어머. 진짜 여기 자꾸 짜증나게 할래? 어? 끝까지. 아이고 정말. 아, 씨. 뭐야? 갑자기 막 우통을 다 벗고 나서 뭐 공포 분위기를 만드든지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면서 보고 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말도 못하거든요. 폭력까지.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정말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실 수가 없었겠어요. 나 사실 너무 힘들고 외롭다 그랬더니 그게 괜히 꽂혀가지고 그날 밤에 굉장히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내 그래도 감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럴 수 외롭다고. 있지. 야, 여보, 왜 부르는 제가 사실은 숨었어요. 여보, 야, 여보. 또 견학한 거야, 씨. 무서워. 뭐야, 너 거기서? 때려요. 숨었는데 나를 찾아내가지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야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딱 좋아. 그다음에 아이들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깨워요? 똑바로 걔네들 딱딱 세워놓고 상자에 저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엄마 때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충격 전혀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10년 동안이나요? 그건 진짜 아닌데 저거는. 그랬더니 아이가 하지 말라고 너도 맞고 싶어? 이 방으로 빨리 안 들어가! 폭군이네, 폭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 같아요, 느낌에. 딸아이는 남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꽤 오래 그랬어. 1년에 한 2-3번은 그렇게 때렸으니까요. 아, 나 체한 거 같네, 진짜. 아니, 너무나 충격적인 게 자는 아이를 일부러 깨워서 그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학대잖아요, 그거는. 네. 아동 학대예요. 범죄라고도 느껴져요. 전 진짜 울컥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저걸 보고 자란다면 평생의 아이들이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혹은, 있는 거네. 아빠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러는 겁니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제가 직접 이 사례를 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도 되게 높고 성장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분명히 민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자로서 어쨌든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내 신념과 가치관 안에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아빠가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겠지만 상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네, 상담을 받으면 너가 받아야지. 너가 내 말을 더 잘 듣고 너가 나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너가 안 한 거니까 너가 상담을 받으면 받았지. 내가 나쁘다는 왜 걸 인지를 상담을 못하네. 받아? 네, 그러니까 잘 인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 청하고 그렇게 하는 줄 몰랐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했었고. 옛날 어르신들이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이제 때리고 폭력하고 그러면 파출소에 신고하고 그렇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남편하고 아예 안 살 것도 아닌데 살 거면서 그렇게 신고한다는 것도 또 아이들도 그때 당시에는 어렸었고 헤어지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혼자서 도망갈 용기는 없었고 아이들을 둘이 데리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었고
마음으로는 짐을 진짜 많이 싸셨을 거예요. 그럼요. 몇 번을 나갔을 거예요. 속이 아주 그냥 정말 썩어 문드러지셨을 것 같아요. 미혼하고는 남편이었던 거고 다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살다가 70대고 80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서로 간에 너무 아깝고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네.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애 아빠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사연자분 마음이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당장 봐야 되고 당장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럼. 가게 문은 열어야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난 너무 괴롭고 25년 이렇게 25년을 사셨다는 사신 게 거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사연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분 저희 탑 카운슬러입니다. 오늘 이주은 부부 상담 전문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서로 인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 영상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어떤 위로를 드려야지 될까. 정말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네, 이 남편의 이 폭력 성향이 이게 부인이 생각하기에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남편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사실은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소통하는 방법이 폭력적인 것밖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된 거죠. 네, 제가 요즘에 남편한테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내거든요. 요즘 세상은 표현하지 않으면 귀신도 몰라요. 네. 표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남편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직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여보, 나는 언어 폭력이 싫어. 그게 언어 폭력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나는 당신이 밉거나 싫지는 않아. 이렇게 남편이 하고 있는 행동과 남편의 존재 자체를 분리시켜서 남편에게 꾸준히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님의 친정 환경은 어땠어요? 저희는 그 아버지께서 이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는데 이제 술을 잡수고 오시면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시는 건 있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엄마가 하시던 행동이 어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모습이 지금 부인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롤 모델이 되신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남편과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금 다른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많이 돌아서신 부분도 있는 거네요. 지금 사연자분께서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변화 의지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반가워요. 부부는 상호적 관계잖아요. 이제야 남편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제 이 남편께서는 이제 가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뭐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도 해결을 잘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간의 상처를 잘 치료하고 또 앞으로 또 심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연자님께서 어떻게 잘 이거를 극복해내실 수 있을지 좀 마음의 처방전이랄지 그런 걸 좀 내려주신다면. 이혼을 하고 안 하고보다는 정말 우리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할까 이런 좀 방향성을 좀 더 새롭게 좀 인식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제부터는 좀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2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누가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 거거든요. 훨씬 더 좀 이렇게 수동적인 거에서 좀 능동성을 좀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본인이 생각한 것을 이제는요, 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직접 손글씨로 메모지에 작성해 보세요. 매일 좀 읽어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본인 결심을 좀 다져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일단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 그럼요. 제가 늘 존혹들어 있었고 자신감 없었고 그랬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힘든 마음에 위로의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용기 내서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탑 카운슬러 이주은 부부 상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타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이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생긴 것도 진짜 착하고 그리고 정말 착한 등신이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착했어요. 근데 자꾸 여자 문제, 돈 문제, 거짓말, 도벽 문제가 다 다양하게 많구나. 이제 살다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 때문에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일단은 뭐 변호사님이 나온 이유가 딱 있었네요. 근데 약간 도벽이 있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도벽? 요건 약간 범죄잖아요. 네. 네,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문제이기 뭐 때문에 이혼할 수가 있는 건지?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 이혼 사유!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닙니다. 그래요? 형사 사건이랑 그 이혼 소송은 별개의 그런 와, 의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 씨 사건 있잖아요. 네. 당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네. 근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고유정 씨가 거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정도 네. 돼야지. 그러니까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또 네. 해당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네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다. 다만 이런 도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건 아주 작은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여자 문제 다 한꺼번에 이분에게 오신 것 같고요. 그걸 조금 더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밤의 세계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밤의 세계? 남편이 이제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업종도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핸드폰 같은 거를 다 공유를 하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지문 인식이랑 이제 비번을 맨날 바꾸더라고요, 패턴을. 그래서 아, 이 남편이 이제 여자가 있구나. 근데 외도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완전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거 네. 뭐 더 말할 게 있는 내용인지. 너무 외도면 결정적인 네. 사유잖아요. 저한테는 연락을 전혀 안 하거든요. 일하러 나갈 때나 뭐 전화 잘 안 받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여자한테는 이제 뭐 밥 먹었니? 뭐 밥 안 먹었으면 오빠가 배달 음식 시켜줄게. 오빠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카톡들이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냐? 어?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고? 오씨 뻔뻔해. 맞아요. 지금 자기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허락도 없이 남의 핸드폰 봤잖아. 다신 보지 마라. 알겠어? 어디서 눈을 다시 똑바로 보지 뜨고. 마라. 의심한 행동을 하고 나서 적반하장. 핸드폰을 보내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본인이 지금 좀 이렇게 약간 그러게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잘못을 걸렸기 때문에 되려 더 성을 내는 거예요. 한개 낀 놈이 성낸다. 맞아요. 아유, 예. 그런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 같은 캡처를 해가지고 소장을 날려야죠. 그렇죠. 너무 많죠. 연례 행사처럼 이게 항상 그냥 한두 명씩 계속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데. 이혼을 결심하신 게 다 이유가 있네. 네. 근데 돈 문제도 그렇고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왔어요. 네? 사업자 등록증? 전화를 했더니 아 누구누구님이 어제 무슨 오픈을 하셔가지고 자기 명의를 빌려줬대요. 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다 하네. 인감도장까지 다 팔아먹고 또 인감까지 빌려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때 한 돈도 없었는데 돈 한 5천 정도 까먹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일어나 보라고. 또 명의 빌려주고 인감 빌려주고 뭐 이제는 마누라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안 그러겠다고 뚜껑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은 또 전무님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전무님. 저한테 재수 씨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재수 씨? 남편이 어디서 카드를 훔쳐왔는데 나왔네요. 아우 진짜. 뭐라고요? 맨 처음엔 남편 편을 들어줬어요. 잘못하신 거겠죠. 애 아빠가 뭘 훔쳐요. 그게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 카드라고. 문제가 심각하네요. 단순히 도벽이 아니고 왜 횡령까지 되니까. 근데 CCTV에 딱 찍혔더라고요. 어떡해. 증거가 딱 있구나.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한여름에 그 조그만 애기를 매달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이고. 아내가 대신 무릎을 꿇어 사과를 해야 돼. 잘못을 누가 하고 누가 잘못을 비네요. 그 무릎 꿇고 계속 빌었어요. 그게 한 다른 가게에서도 그랬으니까 한 세 번 정도 계속. 저거는 그냥 도벽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걸린 것만 세 번이기 때문에. 세 번이면 도벽이라고 봐야죠.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옷이 무거워요. 왜 옷이 무겁지? 가벼운 옷인데? 이러면서 저기 옷장에서 그 옷을 뺐어요. 뭐가 있지 또? 나왔어. 또 뭐가 나왔어 또. 뭐야? 뭐야 이상한 거. 어머. 거기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세봤어요. 5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안하겠고. 그러니까 돈이 나왔는데 좋지가 않고 왠지 겁이 나네요. 돈 나오면 원래 줘야 되는데. 네. 대출 받았나 봐. 물어봤어요. 뭐냐? 이거 뭐야? 나 돈도 안 주는데 이거.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막 말을 막 떨더라고요. 당신 주려고 돈 모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솔직히 말해.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어? 훔쳤어. 어머, 훔쳤다고? 역시. 아, 고칠 수가 없겠다. 산 넘어 산이네요. CCTV에 잡히니까 거기서 또 빌었죠. 아 잡혔어? 아휴, 또 빌어. 우리 애기 아빠 좀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거 조금이라도 더 얹어서 드릴 테니까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때 또 한 번 빌었어요 또.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훔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뭐 아내가 매번 가서 빌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 따로 있고 네. 비는 사람 따로 있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자신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다 큰 성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기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내분이 가가지고 빌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빌어. 아유. 진짜 손이 발이 되게 빌어. 근데 마누라가 무릎 꿇고 빌고 울고 통소정을 하는데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또 연락 안 돼요. 제가 빌려가는 날. 세상에 저걸 왜 같이 가서 빌었을까?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해결을 해줬으니까 해결을 해주겠거니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상습적이네요. 저거는 가중 처벌이 돼야 돼요. 처벌도 안 받은 게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같이 살았지 계속. 그런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는 지쳐가지고. 그거 다 봐줬다는 거야. 난 못 살 것 같아.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너는 가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럼 넌 집은 왜 들어오냐? 잘 데가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겨들어서 자고 그냥 나가는 거라는 거. 참 말을 참. 야 그럼 잘 때만 있으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남남이 돼버린 거죠. 와 너무한다 진짜. 절망적입니다. 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게 10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본인이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참았을까? 저는 이분 그 사연자분 진짜 마음이 얼마나 진짜 썩어 문드러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참았어.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혼을 결심하셨음에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정다원 부부 상담 전문가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간 두 분 부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이후에는 다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또 우리 사연자님께서 오늘 상담 신청을 한 이유가 또 이혼을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혼을 협의로 해서 그냥 조용히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이혼에 있어서 일단 생각하실 부분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협의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그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이 양육권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 분할. 세 번째는 우리 사연자님이 정말 10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남편이 줄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이 협의하실 부분인데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간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는 협의로 하셔도 법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 아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그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애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쁜 놈 이러는 거예요. 라고 조그만 애가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게 이제 애기를 눈치가 빠르니까 무조건 알죠.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빠를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참 이 말이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들려요.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빠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엄마가 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아빠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아빠 편을 들어줄 수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시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정서적 안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께서 이혼에 있어서 제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남편분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특히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번에 한번 이혼 얘기를 했을 때 애기는 가게 데리고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저는 그 프리랜서라다 보니까 좀 일이 힘든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걱정이고. 우선 이 양육권을 서로 주장을 하면은 협의가 좀 어렵거든요. 법원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혼 소송 단계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1년 정도 생각하시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지속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강제를 하기 때문에 요 신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도 아이를 꼭 양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법원에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이제 우리 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아빠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오히려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기를 가장 지켜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 배우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정서적 영향을 미치면 아이한테 양육권에 있어서 결코 좋은 영향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너무 사랑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인 영향에 좋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크고요. 법원에서는 네. 어떤 점에 무게를 두고 네. 이 아이가 엄마랑 클지 아빠랑 클지를 결정을 하게 되나요? 일단 법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혼 소송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혼 소송 중에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하시러 나가실 때 그때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보조 양육자를 누가 맡아줄지 이 점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양육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점도 법원에다가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하셔야 이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분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점이 양육자가 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유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어필하시면 양육권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는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남편이 얼마를 벌고 있고 이제 뭐라 하는지 잘 몰라요. 얼마가 남편이 있는 거를 전혀 모른다. 그 상황에서 협의를 한다. 그런 경우는 너무 불리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협의보다는 법원을 통하면 재산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총 금융 재산을 전부 열어볼 수는 없고 이 이혼을 결심한 지금 소장을 제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전 것까지 만약에 재산을 열어봤자 전부 다 빚뿐이겠다 싶으시면 이거 너무 오랫동안 끌지 않으시고 협의를 이혼하셔도 그거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연자님께서 사실 아직 정말 젊으시고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 계시다 보니까 이혼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사연자분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지내시면 좋을까요?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사연자님께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위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를 불신하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최선을 다한 자기 자신을 충분한 위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감정의 휴식기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와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용기를 가지시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우리 사연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자님. 이제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을 저희가 드려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지요?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됐고 좀 애한테 잘해야 되고 지금 네, 사연자분께서 앞으로 헤쳐나가실 미래를 저희들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셔야 돼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탑 카운슬러 정다원 부부상담 전문가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